우리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는 피부 병변들 많이들 보셨죠? 쿰쿰하게 냄새도 나고 덩어리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부분,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둥근애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 문득 목이나 몸에 생기는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것들, 냄새의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표피낭종. 오늘 표피낭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에서 우리 표피낭종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표피낭종은 자주 치료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 표피낭종 수술도 되게 많이 했고요. 간단하게 제거하는 것도 많이 했고, 제가 실제로 겪어보기도 했었고. 살면서 다들 한두 번 정도는 낭종을 겪어볼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 오늘 낭종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했을 때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원장님, 우리 표피낭종은 주로 왜 생기나요? 피부에는 많은 털구멍들이 있는데 그게 뭐 물리적인 마찰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찔리는 상처 같은 거가 있은 뒤로 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는 이제 보고돼 있는데, 저는 오시면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냥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냥 생길 게 생겼다. 일반적인 양성 종양이죠. 뭐 자주 생기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뻑 터트리듯이 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짜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겉면을 이제 찌르게 되는데 그걸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겉면을 위생적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안 나오고 안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이 내용물이 안으로 터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집에서 이렇게 만져보다 보니까 커졌어요, 빨개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좀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진료를 봤을 때 환자분들이 등에 뭐가 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표피낭종, 뭐 아니면 지방종, 아니 뭐 다른 여러 가지 종양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멘트만 날려주시면 표피낭종인데, 환자분들 중에 등에 뭐가 자꾸 났는데 쿰쿰하게 냄새가 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뒤로 가서 볼 필요도 없어, 그거는 뭐 표피낭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냄새는 어떤 이유일까요? 주머니 안에 이제 각질하고 이제 피지 같은 게 쌓이게 되는데, 오랜 기간 쌓이다 보면은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뭐 지방들이 이제 산패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가 차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봉입낭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피부에 계속 비비다 보면은 이렇게 때가 나오고 하는 그 찌꺼기들, 실질적으로 그 낭종 안에 차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지방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폐물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산패되면서 약간 퀴퀴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털구멍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압을 누르면 일부는 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냄새가 새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피낭종은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크게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작게 하는 게 있죠. 완전히 다시는 안 생기게 하고 싶으면은 낭종이 있으면 그걸 더 크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피부를 포함해서 껍데기를 전체를 뜯어주면은 이제 다시 나지는 않는데 힘들죠. 요만한 걸 꺼낸다면은 절개를 요만큼만 넣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해야지 얘를 이렇게 완전히 꺼낼 수 있으니까요. 차선책으로 나온 게 이제 좀 안에 내용물만 꺼내주는 거, 절개술이라고 하죠. 절개술을 시도했을 때도 그 주머니도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집에서 만지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낭종을 깨끗하게 제거했을 때도 재발률은 한 10%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 주머니 찌꺼기가 피부 안에 남아있게 되면 재발률이 많이 올라가요. 펀치로 가볍게 가운데 한 3mm 정도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절개를 해서 주머니를 뽑아내고 있을 때 주머니가 깨끗한 상태로 이제 깔끔하게 뽑혀 나오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주머니가 이미 안쪽에서 좀 찢어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만지고 누르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라서, 그런 경우에 사실 절제술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주머니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원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깨끗한 낭종이 아니라 완전히 골마서 화농성 병변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는 어떡하세요? 약을 좀 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바로 그래도 수술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약 쓰면서 이제 배농도 같이 농도 나와야지 약도 더 효과 있게 빨리 염증을 감소시키니까 같이 짜주면서 약도 처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는 억지로
주머니를 찾아서 제거하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보름을 제거해주고 항생제를 좀 사용을 해서 일단은 염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는 편입니다. 염증이 있는 피부는 그 재생이 좀 느리잖아요. 염증이 있을 때는 뭐 적극적인 시술보다는 천천히 염증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는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염증을 줄이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흉터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컨트롤하면서 제거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홍기 원장님 그러면 표피낭종의 형태적인 어떤 특징 정리해봐 주시겠어요?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동그란 돔 형태를 띠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검은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고 살짝 누르거나 이렇게 손을 대봤을 때 이제 악취나는 내용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대부분 표피낭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시기도 하면서 유튜브에서 보면 셀프로 이제 집에서 짜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그거 진짜 안 되죠. 안쪽으로 터져서 안쪽에 염증이 크게 나서 흉터가 크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염증 생기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커지고 염증이 되게 심하게 생기니까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표피낭종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몸에 표피낭종이 있으시다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피부과로 오셔서 진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